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거는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인데 지난주에 한참 이 문제로 막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인터뷰하고 이럴 때 김건희 여사가 당 쪽 인사한테 필요하다고 당이 판단한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보냈대요. 네,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아마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 당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리는 없죠. 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일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직접 뭐 받은 게 아니라서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뭐 누구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그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김성환 평론가. 디올백이 기록물이라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다. 아니 어떻게 저걸 과오도 없고 잘못도 없고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변함없이님 절규를 하는구나 이절규. 거의 절규 수준이죠. 근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요 풀 영상으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계속 웃음이 나오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저 사고가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사고랑 똑같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왜 그동안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논리대로라면 누군가가 영부인한테 뭘 갖다 선물해줘요. 명품백이든 뭐든 돈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냥 나중에 가서 문제되면 그 국고에 기속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보면. 근데 아니 그게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지 그래야지 국가로 기속이 되든 아니면 보관할 가치가 있는 건데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때 외국 정상한테 받은 선물도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받은 선물인데 어떻게 그걸 국고에 기속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하고 나면 그 백이 뭔지 공개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미리 방어막치기 위해서 저런 논리를 만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뭐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버텨도 된다 이렇게 법률적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국민 정서하고는 한참 먼 얘기고요. 아까 요즘 김웅 의원이 뼈 때리는 말을 진짜 많이 하던데요. 예. 몰카 피해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뇌물 받는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못하느냐. 세상에 그런 나라 그런 검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웅 의원이.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입 닫았잖아요. 이전에 내가 얘기한 걸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 그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게 상당히 시끄러웠던 건데 돈 세는 소리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당시 논란이 됐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 예.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냐면요. 5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그대로 워딩이에요. 그러면서 그 돈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그 파일 내용을 언급합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는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노 의원이 동의하고 녹음한 거 아니잖아요.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대로라면 몰래 돈 주면서 노 의원 걸기 위해서 돈 갖다 주고 그리고 몰카 공작처럼 몰카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논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찬성하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을 마치 그걸 옹호하는 정당처럼 표현해서 당신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몰카 공작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런 데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팍 되네요. 이해가 팍. 제가 한 말씀을 보태면 아까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네. 제가 정정을 하나. 네. 아까 그 절규를 하는구나 이 절규. 네. 그 글을 댓글 올려주신 분이 보스 형님 TV님이십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했는데 보스 형님 TV님 죄송합니다. 저희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주십시오. 디오르시에서 나오는 크레직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십시오. 김웅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그 명품백이 예를 들어 국고에 기속됐다고 한다면 갤러리아는 박물관이 됐을 거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왜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요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받은 선물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만 국고에 기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고에 기속했다는 이야기는 보존 가치가 있어서 기속했다고 한다면 그럼 갤러리아에 있는 명품은 전부 다 보존 가치가 있는 거니까 박물관이 된다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이 된 선물이어야 되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그날 가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남북관계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이좀 근한 남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요. 선글라스 잘 쓰잖아요. 예, 선글라스인데 그럼 그 선물은 보존 가치가 없는 모양이죠. 그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건 기속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기속이 됐다는데 과연 언제 기속이 됐냐는 그렇죠. 거죠. 9월에 바로 했나요? 그러니까 9월에 바로. 그러니까 2002년 9월 달에 받아갖고 기속했다면 사실 또 뭐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데 만약에 지난해 11월 달 이 터지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넣자 이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어떠한 경우도 선물을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수수할 때 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외국인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것을 보고 받아가지고 기관에다가 보고를 해서 기관에서 기소를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럼 최재형 목사가 물론 앉아있으니까 지금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아까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한 것으로 뭐 이렇게 김현정 앵커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충돌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김건희 여사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나는 사과 못한다. 내가 피해자다. 또 하나는 내가 사과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다. 박근혜 탄핵을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사람은 아까 김현정 앵커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사과하려는 뜻보다는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사과했으면 안 됐다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 하나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잖아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가 메모를 남겨놨어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 사과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 이게 코멘트예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명품백을 어찌됐든 받은 거잖아요. 몰카 공작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됐고 결국 남편의 국정 운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몰카 공작 나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분이 정말 선의로 준 건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억울해요. 조금. 이런 얘기를 영부인이 해야 돼요. 근데 영부인이 했다는 말이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영부인이 민주당의 총선이 불리한지 뭐 유리한지를 얘기를 합니까? 주변에다가. 그러니 막아주세요죠. 그러니까 그러니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영부인이 정치적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아달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거 정치적으로 막아달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나는 거예요. 죽어도 사과하기 싫고 죽어도 수사받기 싫으니까 이런 논리로 막아주세요. 이제 뭐 그런 발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영부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메시지를 아이고 보내냐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근데 것도. 그 이번 사태는 처음 출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도의 언론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발, 대통령이 의사 또는 뭐 김건희 씨의 의사 운운하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처럼 특정한 매체들을 계속 이용해서 이렇게 기류가 흘러나온 전례가 드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일에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한동훈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뭐 사천이 어떻고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겠으면 사퇴를 해라 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 받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자세히 매체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언저리에 나왔던 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김건희 씨가 지인들에게 돌린 거는 난 사과 못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왜? 사과하면 아까 말한 민주당의 뭐 더 공격의 빌미 운운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왜 TV조선이라는 곳에 아까 단독이라면서요. 김건희 씨가 뭐 사과를 할 의향을 내비쳤다라고 왜 기류가 바뀌었을까?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어깨를 툭 치고 한동훈과 윤석열 양자 간에 다시 한번 90도 인사로 뭐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국면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도 뭐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약속 대련이야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막 쫓아갔잖아요. 모든 사안의 지금 본질은 뭐냐? 아까 앵커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번 총선이 지금 김건희 씨의 명품백으로 다 좌지우지 되게 생겼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죠.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이건 불변이에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국정 운영을 이대로 하도록 놔둘 거냐 아니면 의회 권력, 입법부를 통해서 이걸 뭔가 제동을 걸 장치를 이번 총선에 국민이 마련할 거냐 이거 핵심이죠. 그 평가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의 사건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명품백이나 선물로 받고 그게 나중에 보니 결국 뇌물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걸 받는 태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뒤처리하는 이 방식을 보세요. 그러면 이대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일종의 서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천 갔을 때 그때 깍듯하게 90도 폴도 행사하고 대통령 오기 전에 한 15분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그 추운 날씨에 눈발이 막 날리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제가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귀가 시려가지고 귀를 막 붙잡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벌 세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어깨 한번 툭 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올라갈 때 그래 뭐 차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열차 전용 열차 있으니까 나랑 같이 탈 사람 다 타. 그 바로 직전에는 전날에는 무자비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여당 대표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당무개입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뭐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게 충돌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메시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건드렸다고 해서 너 사퇴해 이렇게 했다고 지금 비대위원장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렇게 벌을 세우는 거예요. 뭐 유시민 씨도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위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한번 내가 이렇게 확 옛날에 눈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보도가 된 것도 이렇게 보도가 됐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다. 이거 사실 서사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인데 좀 배신당한 거야. 그럴 줄을 몰랐어. 라고 하는 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그런 서사를 집어넣으면 그 무자비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선후배 간의 투닥거림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메시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끼어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